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LS입니다. 일단 LS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는 그런 해적 케이블,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전선이라던가 아니면 통신선, 그리고 구리 재련과 관련된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LS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저 역시나 LS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투자 중이고요. 수익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을,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LS의 자회사죠. LS 전선이 이제 해상풍력 케이블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수주를 내고 있어요. 일단 미국에서조차 수주를 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 1위의 해상풍력 개발 기업이 있죠. 이제 덴마크의 오스테드사와 우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스테드가 해상풍력 개발을 함에 있어서 전선 기업, 그러니까 해상풍력 케이블 기업을 LS를 우선적으로 협력하겠다. LS의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한 4.2%, 대략 한 4.2%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월봉인데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점 대비해서 딱히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기본으로 30%에서 50%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LS의 주가는 그냥 견고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빠진 것도 없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만큼 크지 않을 테니까 주목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것들에 훨씬 더 빠진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아무리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변화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꽤나 의구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LS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성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금리의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에너지 리스크라던가 전 세계가 이제 두 개 이상으로 쪼개지는 그런 다극화 시대, 저는 양극화 시대를 보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딱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일단 LS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조차 3천억 원 이상의 그런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 이제 글로벌적인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해상 풍력 쪽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죠.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수주를 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LS 전선 같은 경우, 해상 풍력이라던가 전선 같은 경우는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따라서 미국과 가까이 있는 미국 기업이라던가 혹은 미국과 가까이 있는 유럽 기업들, 사실상 이쪽 시장은 유럽 기업들이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쪽 기업들과의 협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 바로 LS예요. LS. 그만큼 제품 경쟁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납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면도 불구하고 LS가 미국 시장을 뚫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해상풍력 케이블이라던가 전선 관련돼서는 기존의 육상풍력이라던가 육상전선과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대략 한 육상 쪽에서는 2%에서 2.5% 영업이익 나오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7%에서 8%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해상풍력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해상케이블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LS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막 개화되는 시장입니다. 태양광이라던가 육상풍력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왔던 그런 산업이라면, 해상풍력이라던가 수소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괴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개화가 됨과 동시에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육상풍력이라던가 육상 태양광에 비해서 오히려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쉽죠. 일단 땅에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바다에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주인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땅 주인은 국가가 아니죠.
개개인입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평 정도, 10,000평 정도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이 10,000평을 땅을 개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보통 한 1,000명, 1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이제 이 땅 주인일 겁니다. 이 땅 주인들을 한 명 한 명 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한 명 한 명 전부 다 이제 합의를 통해서 개발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바다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육상까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에 반해 이쪽에 대한 기간이라던가 복잡성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단순화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시장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사실 앞으로 8년 정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고요. 2050년까지는 대략 한 100배 이상, 100배 이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는 해상풍력이라던가 이제 막 생성되고 있는 그런 글로벌적인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뭐 중국 기업이라던가 유럽 기업들, 그리고 한국의 LS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자로서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뭐 구리 가격이라던가 혹은 전력 인프라라던가 최근에 이제 LS 니코동 재련을 이제 완전 인수함으로써 재련 쪽에서도 이제 고려아연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2위 기업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것만큼 사실상 원자재에 대한 가치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쪽에 대한 재련 기업을 이제 100% 자회사 시켰다는 것만으로도 구리에 대한 강력한 경쟁력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그 외에도 뭐 트랙터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였다가 최근에는 흑자 전환됐죠. 그 외에도 전선이라던가 통신선 같은 경우도 사실상 미국에 이제 통신선 관련된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5G가 이제 5G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준비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LS의 자회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LS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은 LS의 사업 하나하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시가총액은 대략 2조 원 정도고요. 2조 원 정도이고 PBR 밴드를 보더라도 딱히 고평가라고는 볼 수 없어요. 실적만 보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대략 한 4,200억 정도, 당기순이익으로 4,200억 정도이고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에요. 이쪽에 대한 전선 관련된 산업들, 회적 케이블 관련된 산업들이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에 따른 글로벌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5개 내외밖에 없다는 점도 LS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를 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의 내수 시장 밖으로 넘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LS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ROE도 이제 10 가까이 되는 것이고 PER도 높지가 않아요. PER도 대략 5점대에다가 PBR도 0.5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단기순이익이 4,200억 원 그리고 ROE가 대략 한 9 정도라고 봤을 때에는 지금의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가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자회사들의 그런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이미 4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수주잔고가 시가총액이 2조 원인데 수주잔고가 5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봤을 때에도 이쪽에 대비해서는 딱히 저는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시가총액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는 전선의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구리죠.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LS의 영업이익률, 실적에 대한 악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LS 같은 경우도 물론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독과점 기업은 뭐죠? 제품 판가 비용 인상에 따른 그런 판가 인상이 아주 자유롭게 이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미 마진율이 8% 이상으로 넘어가는 해적 케이블, 해상풍력 쪽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산업의 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분들 달아주신 그리고 우리 제 영상에 달아주신 그런 댓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유명한 테슬라입니다. 필승님 분석 보고 그럴싸해서 전부 수익 실현했는데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승님 사실 때 같이 사려고요. 예,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해서 대략 한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대략 한 30번 이상, 한 40번 가까이 이제 분석을 해드렸어요. 굉장히 많이 분석해드렸고 그 사이에서 저 역시나 테슬라를 통해서 매우 큰 수익을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 하반기 들어서 그리고 최근에도 테슬라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악플이 상당히 많이 달렸었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 어떻죠? 그 당시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한 것은 맞아요. 특히 최근에 제가 한 2주 전쯤 그때도 테슬라에 대해서 리스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는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타개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변곡점이라던가 지지라인이 확인됐을 때 저는 다시금 테슬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가가 이제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익 실현을 전부함으로써 매우 큰 수익을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 너무 좋습니다. 그저 갓승 사부님 투자 사이클을 보고 있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주식 자산 지속 상승 갓승 이렇게 군인처럼 남겨주셨네요. 회생님의 종목은 중장기로 보면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상승하는군요. 사부님 따라 제 계좌도 아주 좋습니다. 갓승. 실제로 최근에 이제 증시가 매우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제 계좌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꾸준히 우상을 그려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주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제 계좌 공개를 우리 멤버분들께 또 해드릴 예정이고요. 2주에서 3주에서 한 번씩 꾸준하게 계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좌 공개를 꾸준히 한다는 것, 투자 내역을 공개하고 오히려 토론방을 개설했던 것 자체가 사실 실력에 대한 그리고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이에요. 실제로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 저처럼 하는 분들이 지금은 전무할 겁니다. 저처럼 하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국장 미쳤네요. 계좌 신고가 또 찍었습니다. 네, 계좌 신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필승님 덕분입니다. 항상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 주식 중에 수소 탄소 중립 관련주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당연히 있죠. 저도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기업들이고 우리 멤버분들은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 중에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오래된 분들, 물론 최근에는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세 하락이 너무나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리가 잡아나갈 때쯤에는 다시 한 번 더 분석해드리고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필승님 채팅방 개설 정말 좋습니다. 탑급 실력 투자자의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고 생각과 전략을 답습하고 이제 실시간 토론까지 해주시네요.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사부님만 따라한 덕에 계좌 역대급 신고가 달성입니다. 계좌 역대급 신고가 달성입니다. 이게 최근에도 역대급 신고가가 우리 멤버분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채팅도 너무 재미있고 얻는 게 많네요. 갓승 필승님 감사합니다. 삼바 대단하죠? 우리 필승님도 짱짱 대단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LS 분석으로 넘어와야죠. 해적 케이블, 해상풍력 전선뿐만 아니라 사실상 트랙터라던가 니코동 재련의 인수를 통해서 구리 관련된 재료 관련된 재련이라던가 금 관련된 쪽에서도 꽤나 장기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의 5G 시장이 개화를 함으로써 이쪽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특히 국내에서도 이제 EV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해서 충전 인프라를 이 원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ESS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인 탑급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이쪽에 따른 수주 잔고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LS가 가져가고 있는 것은 이 에너지 그 자체예요. 차세대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ESS라던가 혹은 EV 충전소라던가 해적 케이블,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에요. 네, 태양광에 들어가는 인버터에 들어가는 그런 권선, 그리고 테슬라 모터에 들어가는 권선도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슬라,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그러니까 차세대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특히 전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는 발을 담고 있고, 이쪽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독과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장기적으로 꽤나 관심을 가질만 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뭐 해적 케이블, 해상풍력이라던가 뭐 태양광 인버터, ESS 관련되어서도, 그리고 구리, 뭐 금 재련 관련되어서도, 미국의 5G라던가 이쪽의 통신선 관련되어서도 좀 같이 함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